네, 안녕하세요. 온버지수 활용반에 오늘 줌 강의를 하게 된 강사 김경련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어, 네, 이제 온버지수 활용 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 강의를 맡게 된 김경련입니다. 경련부터 할인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돈이 늘어나는 시크릿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창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보이시죠? 저는 5월에 시작하여서 지금 거진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많은 연습을 했었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2달 정도는 많이 연습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그때는 많이 청산도 당하고 손실도 당하는 저도 연습 매매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6.4 시그널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차트를 그려가면서 분석을 나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노하우는 분석을 통해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많은 줌 강의를 통해서 온버지시의 시그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알려주고 보조 지표도 많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버지수는 코인의 시세의 동향과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보 지수만의 3가지의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 점수, 교차와 이격, 6.4 시그널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코어 점수는 우리 원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죠. 전 스코어, 현재 스코어, 변동 스코어라고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 시세, 현재 시세, 변동 시세, 그리고 차트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시간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이 8시를 기준으로 했으면 전 스코어는 7시를 나타내는 거고 현재 8시 5분에서 10분 사이 요즘 한 5분 정도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 시간과 현재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숫자는 저희가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1점당 0.04%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전 시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세를 나타내요. 그리고 변동 스코어와 시세는 여기 전 시간과 현재 스코어의 변동된 점수 그리고 변동된 시세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차트를 누르면 차트가 따로 그래프 모양으로 나오죠. 저는 여기 보면 바이낸스와 연동되는 코인들이 150개 이상이 넘는 계속 추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코인이 상장을 할 때마다 또 발빠르게 온보드에서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을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제일 처음에 온보스를 열면은 가장 위에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순위에 있는 것을 많이 살펴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한 것도 마찬가지 가장 많이 하락한 것 중에서도 3개 또는 5 개를 살펴본 다음 차트가 아주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살펴보는 걸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차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의 시세를 나타내고요. 죄송해요. 빨간 색깔이 우리 현재 시세를 나타내고요. 파란 색깔이 원봇이 예측해 주는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긴 0점, 그리고 마이너스 80,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이런 점수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플러스 250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자, 마이너스 250 이하는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왼쪽 편에 있는 점수가 점수로 나타나는 거. 차트의 점수,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로 나타있는 것은 현재 시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점으로 갈수록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점, 마이너스 200에 가까울수록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코인마다 전 점수, 현재 점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점수가 250점에 가까워서 여기는 이제 고점에 많이 도달했구나라고 차트를 열어보면 실제로 260점에 가까운 고점에 도달했죠.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시세에 맞춰서 예약을 걸어서 수익을 본 모습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복과 시세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 점수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낸 모습이에요. 자, 반대로 저점 250점에 가깝죠. 그러면 점점 저점으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차트를 열어보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실제로 보니까 마이너스 240점이라는 저점이 나왔고 그 점수에 맞게끔 시세에 예약을 걸어서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꼭 플러스 250점, 마이너스 250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0점, 400점 또는 500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이 좋을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점수까지 올라가고 반대로 장이 나쁠 때는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까지 가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이 차트의 점수도 지상이 있고 지하가 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차와 이격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우리 교차와 이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코인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은 여기 보시면 이 그림처럼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같은 색깔이에요. 초록초록, 빨강빨강이죠. 그런데 교차와 이격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위에가 빨강이거나 아래가 초록 또는 반대로 위에가 초록이거나 아래가 빨강일 때는 교차가 일어났구나라고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교차와 이격이 난 걸로 보실 경우에는 여기 색깔이 다른 것을 살펴보시면 되세요. 이게 교차와 이격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변동 스코어 점수 같은 경우가 많이 벌어졌을 경우 이격이나 교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세가 아래에 있고 온보 차트가 위로 갈 경우 이제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여기는 상반교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거나 또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 이럴 경우에도 시세가 원보 차트를 곧 따라가겠구나라고 해서 상반교차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어, 원보, 시세가 원보 차트를 따라오는 경우는 70%, 원보 차트가 시세를 따라갈 경우는 3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원보 지수는 100%의 확률이 아니죠. 한 70%에서 80%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아까 여기는 상방 교차였지만 반대로 하방 교차예요. 자, 원보 차트는 파란 색깔 원보 차트가 아래에 있고 시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시세가 빨간색인데, 나중에 여기에 원보 반대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파란 색깔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파란 색깔이 아래에 있고, 파란 색깔이 아래에 있고, 위를 향할 때는 빨간 색깔 시세가 파랑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원보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고 시세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이 파랑을 만나러 이렇게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셔서 표수를 잡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시세가 아래로 가지만 파랑을 만나러 위로 올라가는 롱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차나 이격을 봤을 때 교차의 확률이 훨씬 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언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보 차트는 아주 매수 타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도 타임까지도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벌어지고 전 점수 대비 현 점수가 30점에서 50점 이상이 났을 경우에 그리고 지지 저항을 그렸을 때 전 지지에 맞다 왔을 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관망을 하셨다가 아주 이격이 큰 좋은 타점을 고르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정리 시그널, 바로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 이렇게 시세와 원보 차트가 교차했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경우에 정리 시그널로 보시고 매도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아주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교차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여기에는 전 점수 대비 더 많게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을 보거나 청산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망이 꼭 필요해요. N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틀 또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좋은 점수 대비 많이 벌어졌는지를 보시고 여기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매도는 이렇게 만나러 가는 곳,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위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는 파랑을 만나러 가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점, 이 시점이 정리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원봇의 공식표, 이 그림만 보아도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하나만 잘 기억을 해도.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좋은 수익률을 얻고 가시려면 이런 시그널 존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점 시그널 존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중간 지점인 곳에서는 개미 꼬시기와 개미 털기에 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시그널 존이 왔을 때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중간하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개미 꼬시기에 당하셔서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도 중요하고 매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런데 가장 많이 안 되는 거죠. 간망. 이게 가장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 기다림이.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꼭 참고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 색깔을 빨간 색깔이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교차가 일어났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박스권 안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이런 벌어져 있는 이런 그림을 많이 찾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파랑을 만나러 갈 거니까 롱 시그널인 거죠, 이거는. 자, 반대로 자, 여기 교차가 일어났고 위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300점 아주 고점 점수에 왔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래로 파랑을 만나러 아래로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숏 시그널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주 중요한 우리 매수도 중요하지만 간망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원보 따라 움직이는 차트가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이 사이좋게 같이 움직이는 것은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그널 조니, 고점과 저점이 아주 좋은 시그널이 아닌 중간 지점, 이렇게 중간에 왔을 때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1일보다 2일 위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2일, 지금 일주일, 2주, 3주까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주뿐만 아니라 1주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관망하는 곳에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들어가 진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수익을 잘 내고 누군가는 수익률이 적고 손실을 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조바심을 가지고 여유 있게 진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들어간다는 거. 나만 놓고 갈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기다리지 못해서 관망하지 못해서 어중간하게 들어가서 개미 꼬시기와 개미 털리기 세력에 당하죠. 그래서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관망 꼭 필요해요.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서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조바심 내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또 잘 관찰했다가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24시간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내가 이 코인에 수익을 못 냈다면 패스. 그리고 다른 코인을 잡으시면 되시죠. 매 시간마다 우리 원보 차트가 알려주니까 그거를 잘 관찰하셔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6.4 시그널은 6.4란 세력이 급격히 빠져나갔을 때 나오는 우리 원본만의 특별한 스코어죠. 그래서 상승 중에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겠다.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락 중에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 시세가 6.4, 전 스코어 점수가 6.4, 현재 스코어 점수도 똑같이 동일하게 6.4, 하나라도 6.3, 6점이 나오면 안 돼요. 둘 다 6.4, 6.4를 나타내야지만 6.4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세가 쭉 하고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6.4가 나왔을 경우 이때 세력이 빠져나간 자리가 요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세력이 빠져나간 곳까지 점점 시세가 하락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즘에 6.4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고점까지 발생하지 않고 어중간한 위치에서 6.4가 뜰 경우에는 진입하지 마세요. 그런 코인은 바보 6.4이기도 하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격의 범위가 많이 넓은 것을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마찬가지 하락하는 중에 6.4가 나왔다. 그리고 세력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여기까지 빠져나간 위치를 알려주고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고 상승하겠다라고 보시는 상승 6.4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본 차트를 보시면 앞에 이렇게 고점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까지 고점이 많이 왔구나라고 도달했구나라고 보시고, 아, 이제는 6.4가 시세가 빠져나간 곳까지 내려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고점으로 저점으로 내려가고, 아, 이제는 세력이 위에까지 올라가겠구나라고 차트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본 차트는 또 착하게 매도 타임도 알려준다고 했죠. 자, 6.4가 풀리게 되면 6.2 또는 6.3, 좀 7.0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바뀌었을 때, 아, 그때는 이제 매도해야 될 타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 6.4 알람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6.4가 이제 뜨지 않고 알람에 내가 진입한 코인이 뜨지 않으면 아, 이제는 6.4가 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서 6.4가 나오지 않고 어중간하게 범위가 많지 않는 곳에서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격이 많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개미 꼬시기와 개미 털기에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력이 빠져나갔지만 중간에 빔을 쏘거나 하는 위험한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어중간한 곳에서는 항상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조금 위치가 아래로 변화가 되거나 하는 거는 위험한 코인이니까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4 같은 경우에는 펀딩비가 높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중에서도 펀딩비가 많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자, 펀딩비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자, 롱과 숏 보유자끼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펀딩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같은 경우에는 펀딩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펀딩비 계산을 하실 때는 내가 이 펀딩비와 레버리지가 있죠. 그럼 내가 펀딩을 한 이 펀딩비에다가 레버리지 한 것만큼을 곱하게 하셔서 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높은 레버리지는 그만큼 펀딩비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펀딩비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다운이 있죠. 그래서 매 8시간마다 카운트다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중간한 카운트다운이 끝나가는 시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큰 수익도 얻지 못하고 펀딩비만 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펀딩비 시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펀딩 시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흐름이 변하는지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롱으로 좀 잡으실 경우가 있어요. 특히 6.4일 경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높은 펀딩비가 붙었을 때는 숏 포지션이 아니라 조금 더 롱으로 가는 포지션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조금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펀딩비로 수익을 내는 모습인데요. 우리 메탈이 마이너스 1.9라는 펀딩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롱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롱으로 진입을 했고, 펀딩비 정산이 끝나고 난 같은 날 똑같은 펀딩비가 나왔지만 여기도 마이너스 1.7, 조금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롱으로 진입을 했다면 손실을 보았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펀딩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난 다음 진행되는 또 펀딩비도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앞 시간에는 정산되기 앞 시간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1.9라는 더 높은 펀딩비가 나왔어요. 근데 정산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이너스 1.7이라는 펀딩비가 낮아졌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숏으로 진입을 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 하는 시간 동안에 펀딩비는 조금씩 자꾸 변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30분 또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내가 진입하기 전에 펀딩비는 얼마였는지를 캡처를 해놓거나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
30분이나 1시간 정도 관찰을 한 다음에 펀딩비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고 제가 롱으로 해야 될지 숏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서 관찰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원보 지수의 매매법을 많이 분석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강의도 갔었고요. 줌 강의는 정말 빠뜨리지 않고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꼭 이런 줌 강의 많이 들으셔 가지고 꼭 분석하셔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노하우로는 원칙이 있는 매매. 꼭 나만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어 매매도 중요하지만 이 원칙 있는 매매가 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코인을 하기 전에 저도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아주 코린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도 어떻게 깔아야 되고 매도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저 또한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1 년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 거래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물과 선물의 거래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거래소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화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요런 것부터 아주 기초 부분을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하는 데까지 진짜 2 주에서 1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조금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봇을 어 원봇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 검색하셔 가지고 많이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1,000로 구독을 하잖아요. 그럼 그 구독비는 내가 배우는 학원비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열심히 배우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수익 내고 싶어 하면 오히려 더 손실이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한 달 실습 기간, 또는 저는 넉넉 잡아 정말 그 $1,000 100일 동안의 기간을 실습 기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아직도 선물이 위험하고 거기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 개월, 1년 이렇게 매매를 긴 시간 하지 않은 단시간에 큰 수익을 바라는 거는 조금 커다란 욕심 또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기간 동안 연습 매매 많이 하시고, 특히 한 달 동안에는 정말 거래법, 그쵸? 거래소 사용 방법 이거를 익히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 매매할 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연습 꼭 하세요.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하니까 수익도 많이 나지 않고 뭐 몇 달러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실도 쉽게 해 버리고, 그리고 너무 간질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 돈을 더 시드를 더 많이 늘려서 연습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돈 다 잃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아주 강조하지만 큰돈으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계속 보니까 하기 싫고 멘탈도 날아가고 해서 아예 그냥 거래조차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배워 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더라도 그 적은 금액 안에 0이 하나 더 붙고 0이 2개가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큰돈으로 운영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고, 카드값이나 비트로 시작하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5배 이상 하지 않기. 저도 10 배를 좀 썼고 20 배를 처음에는 많이 썼지만 이런 펀딩비 계산 방법이라든지 손실률 요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고배수보다는 조금 낮춰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50% 이상, 한 코인에 전체를 다 넣어 버리거나, 또는 한 코인에 많은 비중의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탈출해야 될 때, 손실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시드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응할 시드와 내가 코인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코인을 2 개, 3개, 어
오토북 같은 경우에는 6개, 10개까지도 잡아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현금 비중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나의 증거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중을 지키는 나만의 거래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것을 시드로 또 사용해서 더 어, 추가로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잣돈을 모으기도 전에 손실이 나서 내가 벌었던 거, 수익 났던 거마저 더 오히려 어, 손실이 나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내셨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현찰로 떼셔가지고, 요즘 저희 또 카드도 나왔잖아요. 카드에 넣으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자랑하면서 우리 마케팅으로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매매와 음주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원칙, 매수 금액, 내가 산 금액을 꼭 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금액보다는 수량을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니 해도 손실 지정은 꼭꼭꼭 필수. 이거 안 하셔서 나 청산 당했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손실 지정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재산 2배 이상 하지 않고 달러 베이스로 바꿔놓고 숏을 70%, 롱을 30%로 공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롱을 많이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숏에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롱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번씩 조금 물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롱은 3개 중에 조금 좋은 거 위주로 하거나 3개 중에 롱으로 하면 하나 위주로만 잡아가고 요즘 오토가 조금 승률이 너무 좋아서 오토가 잡아주는 롱은 조금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롱 위주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황 보기. 그래서 줌으로 뭐 블라블라 그다음 뭐 그 다른 그 시황들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장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아주 중요하죠. 손실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이거를 한번 듣고 나서는 정말 손실 지정이 정말 중요하고 수량을 늘려가는 거, 매수 금액이 아니라 수량을 늘려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한 코인을 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손실 지정을 한 사람과 손실 지정을 하지 않은 사람. 자, 1,000원일 경우에는 우리 한 개 한 개씩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900원에 손실 지정을 한 사람은 한 개를 살 수 있고요. 손실 미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 한 개를 살 수 있죠. 그런데 900원에서 이게 300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자, 900원에 손실 지정을 한 사람은 자, 900원으로 아까 900원이 있었죠? 그래서 코인 3개를 살 수가 있고요. 손실 미지정을 하신 분은 자, 그대로 300원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코인밖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300원이었던 코인이 자, 6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지정한 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00원이지만 한 개밖에 남아있는 게 없죠. 하지만 수량이 3개였던 분은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800원이라는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실 지정과 지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금액보다는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 현물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손실 지정하셔야 되고요. 자, 현물에서 손실 지정하는 방법은 매도에 들어가셔서 예약 버튼을 누른 다음 감시가와 주문가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선물보다는 현물에 조금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물이 위험하고 내가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물로 거래를 해서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하락장일 경우에는 현물에 가셔가지고 현물을 살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에서는 떨어질 때 상승했을 때 '아 이제 또 숏으로 수익을 내야지.' 하고 거래를 조금 선물과 현물을 번갈아 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을 거래를 하며 해 본다면 자, 제일 첫 번째도 마찬가지 원봇 지수를 보는 거겠죠. 원봇의 차트를 보시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코인을 고르신 다음 거래소에 가서 현물은 현물 거래소에 또 선물은 선물 거래소에 가서 어 가장 호재인 코인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카데미 방에 우리 부프로님 많이 브리핑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체인지에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것과 가장 적게 가장 많이 내린 것이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매매하실 때 제 같은 경우에는 다 빨강이고 다 초록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오른 게 순위로도 있지만 이 퍼센테이지를 봐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랐는지 또 점점 내렸는지 그리고 구프로님이 브리핑하실 때 마이너스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0 이상 10 에서 한 20 정도인 거는 24시간이 지난 후에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쪼끔 하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도 같은 날 봤을 경우에 마이너스 10 이었지만 마이너스 8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7로 떨어질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10 또는 15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관찰해 놓지 않는다면 분석해 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하기 전에 조금 관찰을 하고 난 다음 30 분이나 1 시간 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포지션 진입할 때 요렇게 바이낸스 가셔서 이렇게 사고 우리 교차를 할지 격리를 할지 하셔야 되겠죠.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레버리지는 마찬가지 고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추천하지 않죠. 자, 고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정했을 때와 마켓 가격으로 샀을 때의 수수료율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정, 이렇게 비교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약 매도, 예약 매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손절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내 손실률이 3%일 때는 복구해야 될 수익률은 3%지만 내가 손절을 못하고 손실이 60%, 70%일 경우에는 복구해야 될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적은 시드로 높은 레버리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빔을 쏘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 저항 2개 정도는 남겨놔야지 청산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특히 레버리지를 10배 또는 10배 이상 할 경우에 빔을 쐈을 때 저항을 받았을 경우에는 빔을 쐈을 경우에는 청산이 아주 빠른 속도로 되죠. 그래서 한 3배 정도만으로도 3배 정도 했을 경우에도 수익이 나지만 그리고 이렇게 빔을 맞았을 때 빨리 청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되지 않는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배를 했을 때는 진짜 격리를 시켰을 때 빠르게 청산이 당할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은 고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으로 진입할 때 마찬가지 우리 아주 또 매번 강조하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1차로 진입을 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진입을 할 거면 한 코인에 100만 원을 진입을 할 거면
그 100만 원을 처음에 다 넣지 않고 그거를 분할해서 어느 정도 3대 3대 4 또는 뭐 5대 5 이런 식으로 조금 나만의 원칙을 정하셔 가지고 진입을 하셔서 한 코인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정해 놓은 비중 안에서 분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단을 비중 평단가를 높이고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습관화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조 또 강조해도 아주 중요한 계속 강조하죠. 우리 스탑로스 손실 지정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찬가지 손실 지정만 하시면 안 되고 이익 실현하는 지정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도하실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습관화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가 아니라 75%, 50%, 25% 그렇게 해서 내가 분할 매도할 수 있도록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고 75%나 수익이 많이 났을 때 75% 정도 저는 이익을 보고 난 다음 한 25%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내가 매매를 내가 맞게 잘 했는지를 조금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두기도 해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75%뭐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그 정도 중간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한 다음 이익 실현을 한 다음 또 나머지를 조금 가지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경제 이슈로 코인 호재 어제였죠? 어제였죠. 어제 발표했죠. 금리 그쵸. FOMC에서 금리 파월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말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코인 호재 정말 중요하고요. 경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토보 4.0 어플에도요. 이렇게 코인에 대한 정보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이 왜 올랐는지, 코인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금리를 발표하고 난 다음 금리 발표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사이트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베스팅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일매일 발표되는 어 발표되는 이벤트들을 관찰을 하고 이렇게 소머리 2개 그리고 소머리 3개, 소머리 1개가 3개는 아주 중요한 거 그다음 하나는 조금 좀 덜 중요한 거 이렇게 관찰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내용도 조금 참고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코인을 골랐으면 고르고 난 다음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어 그어서 또 관찰을 하죠. 그래서 매도해야 될 타점은 어딘지, 내가 들어간 코인이 내가 맞게 타점을 잘 잡고 진입을 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선을 그리기도 하고요. 손실 지정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지지와 저항을 그리면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그 자리에 이제 나타내는 선을 지지선이라 하고요.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조정받는 것을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보다는 모바일로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 방법 여기 나타나 있죠.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어 지지와 저항선을 그릴 때는 이 꼬리 있죠. 캔들의 꼬리. 이 꼬리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 잡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지 저항을 그릴 때 가장 끝에 있는 꼬리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 꼬리 가장 많이 만나는 꼬리를 잡으셔 가지고 선을 그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 여기 5에 보시면 캔들 끝 그리고 캔들 끝 가장 많이 만나는 끝과 끝을 연결해서 지지선을 그리시면 되세요. 저는 주로 1 시간에서 또는 4 시간에서 지지 저항선을 그려 놓고 관찰을 해요. 15 분은 너무 짧더라고요.
그리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5분, 15분 위주로 하지만 저는 단타보다는 조금 하루도 장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조금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1시간 또는 4시간의 지지 저항을 그려 놓고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그려 보시고요. 진입한 곳에서 위로 하나, 둘, 3개 정도는 저는 그리고요. 그리고 진입하고 나서 진입하고 아래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아래로 한 3개 정도를 그려 놓곤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실 지정을 어디에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손실 지정 같은 경우 퍼센테이지로도 손실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만약에 숏으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숏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롱으로 반대로 올라가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를 그어 놓은 지지 위쯤에 왔을 때 제가 손실 지정가를 놓고 반대로 롱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 아래로 하락하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락했을 경우에 지지를 벗어나는 시세를 두고 이렇게 시세를 두고 손실 지정가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손실 지정을 제일 빠르게 하면 좋지만 내가 하루 정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손실 지정을 지지 저항을 그리고 저항 위에 그리고 지지 아래에 이렇게 손실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지지 저항으로 해서 요렇게 수익을 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려 놓은 코인 같은 경우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리플, 대장주 코인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상승했던 자리와 가장 많이 하락했던 자리가 이렇게 늘 표시가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주 들어가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늘상 지지 저항을 그리는 습관도 계속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도 그려 놓으면 보조 지표로 아주 좋죠. 추세는 방향의 흐름이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찰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그리는 방법 마찬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시면 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실 때 꼬리 꼬리 잡기 중요한 꼬리 잡기 얘기 많이 한다 했죠. 이 꼬리가 첫 번째 꼬리와 두 번째 꼬리가 맞닿게끔 또 꼬리가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그리면 꼬리들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고 저는 중간에 하나 더 그려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의 중간 위치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시세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그려 놓기도 해요. 자, 그래서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 흐름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추세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자, 이렇게 추세를 그려 놓은 선을 삐져나갔을 때 여기 빨간색 부분의 캔들에서도 삐져나갔곤 했지만 가장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지지와 추세선이 만나는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가 조금 더 확실하게 벗어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을 그려 놓고 난 다음 지지선을 만났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확실하게 추세가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위에서도 저항선과 추세선을 만났을 때 반대로 그렇게 흐름이 또 바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세선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요 정도면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나고 혹시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만큼만 먹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익을 낸 모습이고요. 저만의 또 다른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쌍봉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브리핑할 때도 관망하셨다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꼭 한 번 더 기회가 온다고 브리핑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쌍봉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다시 재상승해서 하락하는 패턴을 쌍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쌍봉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 첫 번째 원보 차트를 믿으셔야 돼요. 믿고 원보 차트가 같은 흐름일 때, 그쵸. 원보 차트가 다른 방향일 때 쌍봉이 오지 않겠죠. 오히려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원보 차트를 먼저 본 다음 원보 차트가 같은 방향인 거, '하락 방향이구나.'라고 하면 한 번 더 떨어지고 일봉이 왔고 그다음 쌍봉이 왔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한 번 짧게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몇 시간 후에 다시 몇 시간 후나 뭐 몇 분 후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얼마니 많이 내고 수익을 적게 내고 하는 그 노하우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기다림. 음. 그래서 이렇게 쌍봉으로 제가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이 쌍봉일 같은 경우 지금 1시간 봉이죠. 1시간 봉일 경우에 자 얼마 동안 한 번 더 기회가 오냐면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재지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기회를 제가 놓쳤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는 몇 시간 후 당장 올 수도 있겠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쌍다운도 마찬가지 2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죠. 여기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오기 때문에 자, 좀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관망이 꼭 필요하고 조바심 내지 않고 여유롭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많이 활용하시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되죠. 요즘에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면 우리 원봇의 확률을 점점 더 높여가겠죠.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그래서 원봇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일선, 21선, 61선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는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 상승으로 가는지 하락하는지를 보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골드 크로스 우리 데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여기 7일선 같은 경우에 7일선 위에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꺾여요. 꺾이고 나서 7일선 아래로 차트가 내려갈 경우에는 '아 이제 조금 추세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더가 똑같이 볼린저 밴더 그림 안에 차트가 바깥에 삐져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같은 흐름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볼린저 밴더가 위에도 꺾이고 밑에도 꺾여서 추세가 조금 바뀌면서 볼린저 밴드 그림 안으로 차트가 왔을 경우에 '아 이제 조금은 추세가 바뀌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행보했을 경우에도 쉽게 관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보하는 것도 볼린저 밴더를 통해 가지고 관찰하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했던 거 하나씩 정리를 해 본다면 비트코인이 상승인지 하방인지를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 점수, 현 점수 30점에서 50점 이상 차이가 나는지 교차가 일어났고 고점과 저점 매수해야 되는 고려존인지 그리고 이일봉과 주봉이 같은지 그리고 펀딩비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큰 이슈, 이벤트는 없는지,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렇게 차트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우리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코인을 선택하고 점수가 변화가 있는지를 하고 펀딩비 관찰하고 이격 교차가 일어난 다음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보조 지표 볼린저 밴드를 저는 사용했죠 지금.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확률을 높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랭코인도 이렇게 현 점수, 전 점수 확인을 하시고 차트를 통해서 이격이 많이 났는지 그리고 저점 위치를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소에 가셔서 펀딩비 확인하시고 이런 지지 저항선 또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전 점수, 현 점수도 다 관찰했고 했지만 여기 보세요. 이격이 적죠? 이럴 경우 마이너스 200점 저점에 속하긴 하지만 이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해서 진입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매수하는 거, 코인 고르는 거 되게 힘들죠?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는 것조차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손실했을 때 뭐 $1 적은 비용이지만 그 적은 비용 안에는 나의 시간이 많이 쓰이는 거죠.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코인, 어떤 포지션을 진입할 건지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 오토보 4.0에 맡기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보 4.0은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딥러닝 바이낸스 계정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포지션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추가한다든지 추가 자산을 투입하는 거는 고객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롱 방향, 숏 방향 포지션 진입도 내가 롱으로만 진입을 가고 싶다 아니면 둘 다 하고 싶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익절, 손절, 퍼센테이지도 설정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포지션 개수도 3개, 6개, 10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면 매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기능도 있어서 다양하게 오토보 4.0 기능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오토보 4.0이 나날이 진짜 딥러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날이 수익률이 승률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보 4.0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코인을 고르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편리하고 신경이 덜 쓰인다는 후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좋고 청산율이 굉장히 자동으로 손실 지정, 자동으로 이익 실현하는 걸 다 잡아주죠.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청산율이 낮고 또 지나면 또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0 말고 조금 있으면 5.0 자동 매매 4.0은 포지션을 잡아주기만 했다면 5.0은 잡고 팔아주는 것까지 완전 자동 매매 보시죠. 그리고 낮은 레버리지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우리 재산소득, 인세소득,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5.0이 곧 출시가 된대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오시면 이런 로드맵과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원봇의 방향성, 비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봇은 저 같은 코린이에게는 정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원봇 지수가 지금은 없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FOC, 원보 차트를 꼭 믿고 기다리는 매매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수익률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이 원보 차트가 아니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연습 매매 많이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